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해 갖고 온 소식은 뭐냐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비판 이런 거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 본성이 본인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건지, 천성이 관종인 건지 아니면 병인 건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본인은 지금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일관성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정부를 뭐가 비판하고 뭐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항상 안쪽으로만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대통령이 이번 수해 복구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산 편성도 많이, 여러 인터뷰에서 나오잖아요. 힘들다, 많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긴축재정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는 그 보조금들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다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말꼬리를 붙잡습니다. 말꼬리를 잡아요.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나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야지 라고 곤두서 있는 거야. 온 신경이.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엮느냐, 이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무슨 오류래요. 이게 막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내가 그걸 찾았어,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데, 일단은 정치적 용어를 이 절박한 현안에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전 거기서부터 사실 좀 의문스럽긴 한데, 그리고 카르텔에 들어가는 보조금,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카르텔이라 그래서 그냥 쉽게 묶어놓은 거지. 민주노총에 그냥 흥청망청 들어가는 보조금들, 그리고 요번에 태양광이나 그 에너지 관련해서 잘못된 그 보조금들, 그런 거 바로 잡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돈부터 자르겠다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한두 개 잘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 충분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반박해서 이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는 말이 100% 옳은 말이 아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보조금 중에서도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그 보조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써도 되고, 사실 그 보조금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긴급 예산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그런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요만큼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을 상정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이 필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대통령의 의지가 이 정도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걸 또 말꼬리를 잡겠다고 그렇게 쳐대는 겁니다. 이준석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예민한 상황일 건데, 저는 예민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보는 게, 지금 말이죠, 이준석이 동네에서 이제 한참 돌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자원봉사, 순천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관리 들어가거든요. 총선에 돌입하는 후보자들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지금 이준석도 8월부터 이제 동네에서 본격적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주 활동적인 사무국장을 내세워서 지역관리부터 이제 시작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준석이 지금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1대1로 만나겠죠. 주로 이제 돈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만날 테고, 동네에서 지역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슬슬 몸을 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유튜브 있죠. 유튜브도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본인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선언을 해놨으면 이준석 유튜브 그거 한번 봐야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볼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실수를 하나? 저도 봐야죠. 하지만 이준석 입장에선 그게 자기의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돈 있는 사람들 먼저 만나고 아마 그런 순서로 지역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8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준석이 그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은 무조건 출마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출마 못할 수도 있다.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은 무소속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폴리티코는 이준석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아니면 공당에서 출마를 하든 이준석의 학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저희도 구독 눌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일단은 이준석이 동네에서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밑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 달 정도면 이준석이 뭘 하고 다니는지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겠군요. 지금은 이제 밑작업을 하고 다니고 본인이 아직도 동네에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마 바로 후보에 대한 거론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전략공천이 사실 그렇게 일찍 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월 선거라고 하면 연말 연시 정도에 이 전략공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가 1월에 풀리니까 그 즈음에서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죠. 아마 그 즈음에서 이준석과 싸울 혹은 이준석을 대체할 사람이 누군지 나올 것 같고 이준석은 그 시기에 맞춰서 뭐 탈당이나 뭐 다른 정당으로 가든지 이런 방법을 또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이준석이 동네에 떴다 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